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저 낯설어 하는 표정. 네. 진짜 적응 안 돼요. 예. 자, 오늘 못 보던 얼굴 하나 와 있습니다. 네. 방사선 종양학과의 윤홍인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세한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조교수 윤홍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깜신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또 네. 그 무슨 빨간 모자는 뭡니까? 해병대도 아니고 빨간 모자. 유격조교야? 무식하고 볼 쓰네요. 오. 네. 청취자 댓글이나 좀 읽어볼까요? 딸봉이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가진 분들의 범죄율은 굉장히 낮은데 언론에서 자주 다루면 많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화재 소식을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통계적으로는 화재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이 하는 역할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인데 그 외적인 의도를 담아서 보도를 하면 기레기라는 말까지 듣는 거겠죠? 언론이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가 안 나오네요. 이전 영상에서는 6개 정도 시청했었는데 유튜브의 광고 정책을 잘 모르니 유유. 야, 이 쌀봉이님은 막 프로그램에 대한 코멘트도 해주시고, 네, 뭐 언론 비판도 하시고, 우리 수익 걱정도 하시고. 김봉효님 댓글도 좀 읽어주시죠, 깜신이. 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셨는데 전체 조현병 환자 중의 범죄율과 전체 인구 중의 범죄율을 비교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 인구 중에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과 아닌 사람의 범죄율을 비교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퍼센트로 비교할 때 분모에 동일한 집단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요. 만일 동일한 집단이 분모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물론 조현병 환자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우 어떤 표현이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이거 답변은 JRP가 하는 걸로 할까요? JYP가 이거 알아요? 왠지 알 것 같은. 이게 저희가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에서 그 발표했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인용했던 건데 네. 그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본인데. 어느 쪽으로 하든 큰 차이는 사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전체 인구 집단의 전체 범죄 숫자 이렇게 계산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닐까? 그렇게 서로 했다면 빼고? 틀린 거죠. 근데 조현병 환자가 환자 중에서- 1%니까 네네. 조현병 환자 중에서 조현병 환자 중에서 범죄인의 비율과 조현병이 없는 일반 환자 중에서 범죄율의 비율을 비교해야 맞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네네. 이제 1% 정도 뭐 채 안 되니까 네. 포함시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검찰청에서 집계해서 이제 발간하는 범죄 분석 자료 2017년 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범죄자 수는 200만 명이고 이제 이중 정신질환자는 8,300여 명이어서 전체 범죄 중에서 이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율은 약 0.4%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온 적이 있고요. 2011년 범죄 분석 보고서에서 그런 건 좀 위험하죠. 그거는 전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5천만 네. 명 인구 중에서 정신질환자의 비율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네네네. 김봉윤님께서 의외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거는 앞으로 뭔가 이제 하여튼 전체 범죄 중에 0.4%만이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때인가요? 이거는 네, 저희 아무튼 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낫다. 어. 범죄를 병이 없는 사람보다 더 저지르지는 않는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는데 예리하게 이렇게. 김봉윤님께서도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네, 맞아요. 지적을 해주신 거라서. 그리고 환우 어떤 표현이 맞는 건가요?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찾아봤더니 환우라는 말은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요? 네. 사전에도 없는데 우리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근데 이제 신조어 비슷하게 예. 언젠가부터 환우회 환자를 환우회. 환자를 약간 완곡하게 이르는 말 뭐 이런 정도로 뜻풀이가 되어 있던데 그냥 뭐 환자를 조금 뭐 다른 느낌으로 부르는 그런 말? 사전에 없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모인 그런 집단에서는 음. 서로 이제 질환을 갖고 있는 동지, 뭐 음. 어떤 이런 친구 그런 느낌으로 환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환우라는 같거든요. 말에는 어. 부정적으로 어떤 쓰이는 용례나 어. 이거 쓰지 말자라고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쓰셔도 될 것 같고 네네네. 사전에는 없지만 음. 근데 반대로 장애우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안 쓰고 환우라는 말은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가 3대 암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3대 암 치료가 뭔지 아시나요? 쌤은 말하지 마시고요. 3대 암 치료? 음, 3대 암 치료. 3대. 기도. 아, 그런 거였어. 병원, 기도원, 한의원. 그런 느낌이야? 아. 이미 다 맞춰버리셨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어. 그런 건 아니겠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항암 치료. 항암 치료. 수술. 수술. 어. 그리고 마지막 방사선 치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윤영 되게 쌤은 이상하다. 우리가 의사인데 왜 의사 아닌 사람이 물어보고 우리가 이걸 답하고 있지? 되게 이거 되게 잘 아시면서 연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의료요정이잖아요. 네, 써니 의료요정. 아.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어떨 때는. 자, 끈 거죠?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네. 오늘은 방사선 치료 얘기를 음. 하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암에 걸리면 뭐 항암제 치료 당연히 뭐 수술할 수 있는데 방사선 치료에 대한 생각은 평소에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는 무엇이다. 요거를 한 30초 만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30초요. 띵동. 그냥 말 그대로 사실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고요. 이제 방사선의 종류가 사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저희는 X선을 주로 많이 쓰죠. X선? 네.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는 그거. 엑스레이. 예. 어. 근데 이제 그 영상의학과에서 쓰는 그 엑스레이보다는 단위가 이제 높아서 거기 이제 킬로볼테지의 낮은 에너지의 X선을 쓰면 저희는 메가볼테지로 훨씬 더 1000배? 높은 1000배. 개미와 한 코끼리 정도의 차이예요? 에너지로 치면요.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 엑스레이 한 장 우리가 어디 가서 사진 바짝 찍을 때 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네. 엑스레이 양보다 한 1000배 센 거를 사람한테 쏜다 이런 겁니까?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음. 근데 그건 이제 또 약간 선량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또 에너지보다는 오히려. 근데 X선은 보통 제가 0.03mm 시버트 쓴다고 알고 있는데, 예, 아, 저쪽 엑스레이. 아저씨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야지. 중얼중얼 하지 말고요. 좀 또록또록하게. 네. 에너지도 저희가 훨씬 높고 방사선 선량도 더 높은 고선량의 방사선을 쓰죠.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 조직에만 정확하게 딱 타겟을 해서 에너지가 높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뭔가 센 거를 주나 보다 하겠는데 선량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인지 깜씨는 이해합니까? 아니요. 다행이다.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의 방사선의 양이 훨씬 더 높은 거죠. 프레쉬로 불을 비칠 때 밝은 거하고 좀 약하게 비치는 거하고 그런 아니, 개념인가요? 오래 쏘이는 거예요? 양이 많다는 거는? 양이 많다는 거는 물론 시간도 당연히 양이 많으니까 더 오래 걸리고요. 아니 에너지가 세다는 에너지도 거는 높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에너지에 이제 수돗물을 요만큼 틀었을 때 젤젤젤 나오는데 이거를 확 올리면 10배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 이게 에너지가 센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선량은 물을 오래 틀어 놓는 거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많이. 아니 그게 시간 함수도 같이 들어가고 세기의 함수도 같이 반영된 그런 값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연세의대 그 방사선 정형학과에서 제일 말씀 잘하시는 분 맞는 거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아니, 원장님이 말씀 제일 잘하십니다. 암 정보 센터장님 아니세요? 그거는 이제 시켜서 하고 있는데 아까 에너지도 세고 선량도 센 거를 쏘이면 세포가 죽는데 그냥 다 다른 세포, 정상 세포도 손상될 것 같은데 암 세포만 딱 골라서 죽이는 뭐 이런 기술이 있어요? 예, 그렇죠. 저희가 워낙 에너지가 높고 암 조직만 타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방사선 치료의 그 역사와 발전은 그런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제 방사선 치료는 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이제 암 조직만 저희가 타격을 해서 하는 치료고요. 주 목적은 주변의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는 최대한 많이 죽이는 게 저희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고 수술보단 범위가 좀 더 넓고 항암 치료보단 범위가 조금 많이 좁죠. 그래서 어쨌거나 국소 치료의 범주에는 속하고 이제 근데 이제 암 조직에 항상 이제 암만 떨렁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장기들이 있고 이 장기들이 방사선 감수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사선 양을 마저도 손상되는 정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이 주변에는 방사선 양이 가장 적게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이제 그대로 치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하는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방사선 치료의 전 과정을 쭉 설명을 뭐 이따가 하게 되면은 그때 들으시면은 아 이게 이래서 정확하게 종양에만 들어가는구나를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네. 몸 속에 있잖아요. 네. 피부 밑에 저 깊이 숨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기에다가 몸 바깥에서 이렇게 방사선을 막 쏘면 네. 그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만나는 일반 정상 세포들은 안 죽냐는 거지. 아 그거는 손상을 영향을 받죠. 하지만 이제 근데 예, 그걸 죽진 않아요? 죽지 않을 정도로 쏘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다가 자연적으로 회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 선량으로 아, 저희가 그 조사가 돼도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 쏘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약해질 거 아닙니까? 예, 약해지죠. 그 약해지는데 왜 바깥에 있는 정상 세포는 조금만 손상 입었다가 회복이 되는데 저 안에 있는 암세포는 죽냐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계획을 방향에 여러 방향에 쏘잖아요. 돌려가면서 쏩니다. 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되게 저질이었어요, 사실. 아 저질이었어요? 예, 진짜 저질이었어요. 저희 스승님들께서 이제 예, 거의 예. 은퇴하신 스승 비하 발언. 아닙니다. 아 이거는 그 오히려 스승님을 이제 존경하는 발언이에요. 그 저질 왜냐하면 그 방사선을 저질 방사선 가지고. 치료로 저질 기술로 어. 예, 치료 성적도 올리시고 부작용도 줄여는 정말 위대한 스승님들이신 거죠. 이제 그분들이 부분만 편집해서 보내드려. 아, 이게- 정말 편집이 예. 뭔지 보여드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엑스레이를 하나만 쏘면 여기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똑같이 영향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쏘는 거예요. 여러 개를. 갈래로.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은 다 한 방만 맞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5방 맞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제일 되게 잘하시네요. 영향을 많이 받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걸 왜 JYP가 설명하냐고 이거. 이런 거를 이런 당신이 거. 해야 되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이 빨대와 볼펜으로 이 5개를 그렸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막 360도 돌렸어요. 360 돌려가지고 이거를 한 10,000개 막 10만 개를 이게 쏘면은 그러면 가운데 있는 놈만 죽는 거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에너지의 고선량을 쏘는데 그럼 전체 출력을 나눠서 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그 방사선이 다 그 고에너지 고선량인 거예요? 아니, 하루에 들어가는 선량을 일정하게 저희가 정해놓고요. 이제 그걸 빈 나눠서? 방향도 다 정해놓고 그 각 방향에서 이제 그 하루에 들어가는 양을 적절하게 저희가 분배를 해서 거예요? 하는 거죠. 아. 이제 어떤 방향에 쏘냐에 따라서 종양이나 저희가 치료 영역의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선량을 다 정하고 어쨌거나 그 뭐 빔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개를 이제 쏜다 그러면 이 5개의 빔의 총 합은 항상 일정하게 그래서 항상 같은 선량을 조금씩 여러 번 많이 하는 게 기본적인 이 방사선 치료의 원칙이고 그걸 저희가 통상분할 조사라고 부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기까지의 그 순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받아요? 일단은 다 이제 진단 받고요. 저희는 우선 거의 병기 설정까지 다 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이제 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이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하죠. 보통 이제 암 치료는 이제는 거의 다학제 여러 과 기본이기 의사들이 때문에, 모여서 여러 과 의사들이 모이고 또 근거 중심에 이제 치료를 다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의 병기가 결정이 되면
거의 표준 치료가 대부분 다 알려져 있고 그 표준 치료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랑 면담을 하고 그날 뭐 부작용과 치료 효과와 목적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치료 계획을 위한 준비를 하고요. 네. 모의 치료라는 작업을 해서 그날 이제 치료할 때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정하고 그 자세를 고정을 하고 고정한 그 자세 그대로 치료 계획용 CT를 찍습니다. 아,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죠. 고정 항상 같은 자세로. 그러면은 한 곳을 5번 때리기가 어렵잖아. 자꾸 움직이면. 아, 움직이면은- 근데 암 환자 중에서는 뭐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뭔가 한 가지 자세를 고정하기 좀 불편하신 그래서 분들 말 안 되는 애들은 재워요. 재우고 똑같은 아, 근데 자세를 묶는 유지를- 경우도 있습니다. 묶기도 정말, 한다고요? 예. 묶는다기보다는 이제 이제 고정을 고정시키는 거죠. 고정 장치를 저희가 다 말을 만들고. 묶는다고 고정해 고정장치. 놓고 예. 아. 손목 밴드 뭐 이런 거 거의 뭐 몸도 이렇게 호미로 본인의 부담을 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무튼 안 했는데. 모든 암을 다 방사선 치료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좀 자랑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암은 진짜 방사선 이렇게 막 치료가 질문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방사선 치료 과정에 한 5분에 100회 얘기하는 아 그래요? 좀 더 해봐요. 아, 네, 네. 아까 미안해요. 네. 계속 해보세요. 네. 정신이 없어. 그래서 고정을 네. 시켜가지고 네, 어디까지 치료를 했죠? 위한 CT를 찍는 아예 데까지 CT를 했어요. 찍고 네. 네, 이제 그 CT 영상에 저희가 한 컷 한 컷 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종양을 일단 육안적으로 보이는 아. 종양을 그리고 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군요. 예, 뭐 일종의 어. 세그멘테이션 어디가 컨터링을 암인지.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종양이 이제 그 재발 양상을 다 분석한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디로 이제 이런 미세한 세포들이 퍼져 나갈지 그 길을 미리 또 다 저희가 그립니다. 길목을 다 네, 차단하는군요. 길목까지 차단을 하고 그 교수님들이 직접 그립니까? 그 그림을? 전공의들이 있겠죠. 이게 컴퓨터가 하는 거죠? 컴퓨터는 안 합니다. 그럼 누가 요즘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죠. 어. AI 뭐 딥러닝 이용해서 그런 연구를 하지만 또 어차피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교수들이 다 직접 고치니까요. 전공의들도 참여하고 예. 어쨌건 최종 컨펌은 다 교수들이 그건 직접 당연히 보고 의사, 아, 예, 그거야. 뭐. 하는 네. 거고. 네. 예. 그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영업 그림을 비밀에서 그리면 더 자세히 아 영업 비밀이 있어요. 아, 업계 영업 비밀이. 그래서 그림을 네. 우리 그려가지고 그런 게 궁금한데. 그림을 그려서 어디에 쏠지를 좀 정하는 정하고 단계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방사선 감수성이 장기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장기들도 저희가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선량 계산을 종양에는 얼마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주변 장기는 얼마 이하로 들어가라고 제한을 걸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런 플래닝 시스템이 막 최적의 치료 계획을 뽑아내고 물론 거기서도 뭐 노하우는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계획이 나오면 이제 요즘은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게 되게 일반화돼서 이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들어가는지도 미리 확인을 다 가상의 팬텀이라는 그런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치료가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은 치료 계획을 먼저 환자 CT를 찍어서 그 종양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어디 얼만큼 설량을 넣을지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죠.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요.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제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꼭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건 그 모의 치료할 때 그때 그 상황을 항상 똑같이 최대한 구현을 해서 치료에 임해 주시길 저희가 되게 강하게 요구를 그러면 하죠. 그 그 CT를 찍은 다음에 실제 방사선 치료를 들어가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보통 한 뭐 일주일에서 일주일. 아, 일주일 잘하고 이주. 있으니까 뭐 그 이상 미룰 수가 없겠죠. 네. 빨리빨리 해가지고 암 빨리빨리. 치료해야지 뭐. 이게 한 번 짠 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네. 되게 뭐 기간이나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매일 하고요 주중에 매일 주말은 매일. 이틀 쉬고 예, 주 아. 5회 주 그래서 5회. 한 보통 5회에서 한 7주 정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죠. 오, 주 되게 5회. 기네요. 완치 목적에 5에서 7주 그러면 25번에서 네, 35번. 35번. 의사 선생님이 주말에 출근 안 하기 때문에 쉬는 건가요? 네, 저희가 말고요. 예. 저는 출근하니까 아. 예, 다른 분들이 저희 기계 그- 조작해 주시는 네, 이런 네. 일반 직원들 사실은 매일 하는 게 더 좋은데. 아 그렇지 않아요.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예. 회복하는 시간도 장기들도 갖고. 좀 맞았으니까. 세포들도 주 세포들도. 5일 근무. 아, 성경에 있는 건 말씀과 똑같이. 아니 근데 나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예. 건데
그렇게 잠깐 쉬는 게 나머지 정상 조직 세포를 보호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더 됩니다. 도움되는 측면도 음.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분명 도움됩니다. 암세포를 그래서- 죽이는 데는 약간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근데 어차피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방사선의 반응이 빨라서 예, 더 잘 죽거든요. 오히려 암세포들이. 그리고 정상 조직은 이제 손상이 어느 정도 돼도 약간 한 4시간에서 8시간 이상 쉬면 이제 회복이 많이 돼요. 그럼 그런 회복하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생물학적으로는 아까 이렇게 막대기 5개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봤는데 실제로는 그 엑스레이가 날아가는 그 뭐라 그러죠? 막대기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360도에서 들어간다 엑스선. 그랬는데 해본 적이 없어갖고 예. 아, 셀수 색이 없을 없- 만큼 엄청 많습니다. 많군요. 아, 그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쏘는군요. 그거는 이제 셀 수 있을 정도일 줄 알았는데. 아니, 색이 뭐 100개, 해본 적이 1000개, 없어요 사실. 100개, 그리고 1000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10만, 100만 단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빔, 되는 거예요.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는 보통 빔릿이라고 굉장히 가느다란 빔을 막 이렇게 쏴가면서 하는 거라서 네. 무수히 그걸, 많은. 예, 무수히 많다고만 생각을 하고 예. 그럼 한번 방사선 치료 받을 때는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고정해서 이렇게 누워서 받는 저희는 시간이? 보통 한 5분에서 한 10분. 아, 그래요? 예. 준비 아. 기간이 더 길걸요 아마. 네. 그 고정하고 아. 이렇게 자리 잡고 준비하시고 뭐 이게 더 길고 예, 실제로 맞습니다. 쏘는 시간은 짧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은 환자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번 환자 안 보려고 저 이과 했어요. 예. 매일매일 출퇴근. 자기- 저 이번 환자 되게 보기 싫어요. 아니 어떻게 5주 7주 동안 네, 계속 입원을 입원해 하겠어요. 있겠어요. 아. 그 아니, 10분짜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출퇴근하는 그러면은 거죠. 왠지 느낌에 방사선을 몸에 쏘이면 그 뭐 아기나 뭐 그러니까 주변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희가 엑스레이 필름 찍고서 집에 못 가지 않잖아요. 그쵸. 그 똑같은 X선을 보통 이용을 하고 몸을 이제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몸에 그런 방사성 물질 네. 같은 동위원소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치료는 안전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 사실 저희가 집으로 안 보내죠. 방사선 치료가 재밌는 게 사실 우리가 CT나 이런 것들 많이 찍으면 거꾸로 암을 유발할까봐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예. 맞아. 근데 거꾸로 암을 치료하는 용도로 X선을 또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 또. 근데 이제 방사선 때문에 그 이차암 같은 게 물론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차암이 생기는 확률이 막 엄청 높은 게 아니고 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치료를 얻는 이득과 손해를 계산을 하고 이득이 더 높으면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득과 실을 다. 따져서. 득과 실을 따져서. 근데 방사선 치료를 이용해서 한 치료가 암을 치료하는데 훨씬 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위험은 있지만 네. 이득이 훨씬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어떤 종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 특별히 방사선 치료에 치료를 못하는 암은 없을 것 같고 예, 잘 못하는 듣는 암은 암이 잘 있을 것 듣는 같아. 암, 네. 안 되는 암, 혈액암 같은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혈액암은 사실 역할이 되게 미미하죠. 어차피. 미미하다. 아니 뭐 위치가 전신에 없잖아. 다 막 할 수가 도니까. 없고.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소위 위치하고 있는 고형암이라고 어. 하는 거 네, 위주일 보통은 텐데 고형암 위주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 듣는거나 뭐 안 듣는 게 있습니까? 얘는 방사선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있죠.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있죠. 그런 거 하면 이게 혈액암 중에 림프종 있잖아요. 예. 혈액암. 예. 아 혈액암 혈액- 아니 네, 여태 여기까지 고형암 많이 비슷하고 얘기하지 않나요? 반전에 그러니까 아예 감수성 측면에서 보면 네, 가장 네. 좋은 건 이제 그런 종류랑 생식세포에서 기원한 그런 생식세포. 예. 어떤 생식세포종. 암들이 뭐 있죠? 머리에 있는 뭐 그런 네, 생식세포가 머리에 있어요? 예, 저미노마 같은 그런 예, 생식세포종 같은 것들이 방사선이 사실 제일 잘 듣고 아 머리에 이런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고형암 중에는 사실 이런 편평세피 상피세포암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암들이 방사선에 굉장히 감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위치하고 상관없이. 두경부 쪽. 네네네. 이비인후과 쪽. 두경부암이랑 이제 이 부인암 중에서 부인암. 자궁경부암 쪽에 이런 쪽은 사실 방사선 종양학의 거의 꽃이었죠. 이 근데 이제 아까 생식세포에서 기원한 암이라거나 편평상피세포암이나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쉽게 뭐 간암, 위암, 폐암 이런 것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방사선 감수성이 아주 좋지는 않고요. 뭐 그래도 이제 다 각자 각 암종마다 병기나 어떤 상황에
이제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있는 그런 상황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 적응 제일 중인데도. 많이 방사선 치료하는 암이 어떤 거예요? 그냥 환자 수로 따지면 유방암이 사실 제일 많고요. 아, 예. 유방암. 환자 수로 따지면 환자 저희 수로 병원 같은 따지면? 경우 유방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두경부랑 폐암 비슷하고 저희 이제 뭐 뇌종양 워낙 유명하니까 뇌종양 환자도 굉장히 뇌종양은 많습니다. 진짜 많이 하죠. 예. 네. 근데 저는 의외인 게 사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이제 중요한 기관들이 너무 많으니까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치료하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유방 같은 경우에 사실 튀어나와 있는 조직이니까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유방암 치료가 다 유방 전 절제술을 네.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삶의 아, 그런 질과 부분 때문에. 미용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저희가 여자 예. 입장에서 어. 수술은 확실하게 그 음. 암을 떼어낼 수 있고 방사선 치료는 약간 가능성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얘도 효과가 그래도 있어요라고 하면 저는 방사선 치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약물이랑 유방암은 같이. 예, 그 뭐 방사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할 유방 거잖아요. 보존 수술을 하고 종양만 이제 제거한 다음에 아. 유방 최대한 남기고 아. 그 나머지 부분을 방사선으로 이제 커버를 하는 그렇게 거죠. 하는 거구나. 예. 방사선 감수성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유방암일 때 그리고 뇌종양일 때 그 네. 쏘는 엑스레이의 뭐 종류 혹은 강도, 세기, 선량 이런 게 네. 다 다릅니까? 그러면 아, 다 다릅니다. 엑스레이의 그 종류도 수술을 달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다르고 장기가 어디냐에 따라도 다 다르고 예. 엑스레이의 종류 자체가 달라요? 종류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 종류는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인데 그러면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에 혹시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있어요? 어차피 방사선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대신 내가 이거를 받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받고 나서 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생활 습관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꼭 뭐 방사선 치료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암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의지와 마음가짐이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철석같이 굳은 의지. 예, 준비해야 어떻게든 될 게. 예, 네. 사실 네. 그런 마음가짐 뭐 이제 그러니까 보면 특별히 준비할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는 근데 그 방사선 치료 받으려면 그 부위에 뭔가 이렇게 표시도 하고 예. 무슨 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하던데요. 크림이요? 크림이요? 아 그거는 이제 모르시는 표정이. 그 크림이 그냥 방사선 피부염 관련된 크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꼭 그런 거를 미리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방사선 위치에 따라 다르죠. 이제 피부랑 가까운 쪽에 있는 병변을 치료할 때는 아무래도 피부 쪽에 방사선 영향이 좀 많기 때문에 치료 중에 이런 방사선 피부염 같은 거 많이 생기거든요. 뭐 색깔이 좀 빨개진다거나. 뭐 제일 이제 그럴 때 이런 걸 예방해주는 크림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필수적으로 발라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예.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이 한 29개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29개나. 29개나 남았어요? 네. 쭉 있어 막 그.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그만하려는데 정말요? 이 남은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아하.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자, 오늘 연세안병원 방사선 정형외과 윤홍인 선생님과 함께 방사선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좀 알아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댓글은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 꼭 해주세요.